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포근해졌는데 주말이 될수록 조금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기차게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2년 전에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직접 찍었던 아침 사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활기찬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참 이슈가 많은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스럽거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런 것들이 포진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바이든 정부의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조금씩 언론사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는 3조라고 하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4조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규모만 보더라도 거의 3천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권에 대해서 3월 31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발표하는 그 당일에 이 투자권에 대해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31일이 현지 시간이니까 국내로 비유하지만 4월 1일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과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도로, 항만, 교량, 재생에너지, 5G 이런 다양한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규모인 만큼 정말 국내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 바켓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종목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2019년도 기준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울러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로 올라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매출이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부분인 큐셀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여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상당히 큰 상승이 다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실적보다 기대감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별다른 종목 선별 없이 모든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아닌 실적이라는 측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큐셀 태양광 공급 매출 비중을 보시면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음 주 30일에 있을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권,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매수하자, 이런 의견보다는 4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무려 3천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연관성 있는 산업이라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2분기 수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분기 수출 기대감이 오히려 1분기보다 더 긍정적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시면 11년 만에 120 돌파 이렇게 나와 있죠. 100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00보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120이라는 수치는 과거 11년 전 2009년 대비 가장 수출 여건이 좋은 분기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별로 한번 따져본다면 가장 높은 산업이 석유 제품, 석유화학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는 약 139.5, 그리고 선박이 138.6, 최근에 조선업계들 상당히 흐름이 좋죠.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제품, 이렇게 순서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분기보다 2분기에 더욱더 수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 성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적이다, 나아가서는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GDP의 50%는 수출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2분기도 충분히 대한민국 산업과 국내 기업들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은 최근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달과 5월달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사용이 될 텐데, 전 세계에 큰 손이 될 수 있는 미국이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도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대한민국의 산업과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매매 방향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국내에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신한지주에서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을 승인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분기 배당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주총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런 점들이 최근 신한지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KB금융에서는 배당 성향을 30% 목표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시사를 내비쳤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 높은 배당 성향, 그리고 분기 배당, 은행주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재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조금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장주에 비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대감이 떨어지는 그런 산업과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기 배당이라든지 배당 성향 확대 이런 것들은 개인들보다 외국인과 기관 이런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의 총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주주에게 지급될 배당금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약 2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0%를 넘긴다는 것은 코스피 평균 이상의 배당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시기에 SK텔레콤도 분기 배당을 도입하겠다고 주총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SK텔레콤의 주가를 보시면 이틀 동안 10%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고 어제만 무려 8%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통신주 성격을 봤을 때 지금 이 8%라는 것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SK텔레콤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속해 있고 3월 5일 이 하루를 빼고 매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재료를 살펴봤을 때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물론 인적 분할 이슈, 그리고 분기 배당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재료들은 원래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신기하게 외국인이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면 상당히 호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연말 배당을 실시하던 분기 배당을 실시하던 배당금의 규모는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 그 중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격이 투자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항상 단타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 성격이 조금은 길게 가져가는 투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연말 배당에서 분기 배당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 이슈를 여러분들이 분기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지만 조금은 많은 자금을 굴리고 또 투자 성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더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로 인한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은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바로 인적 분할인데 이 인적 분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인적 분할이 진행이 돼야 되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도 4월쯤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이 두 가지로 나뉠 텐데 하나는 신설 법인인 SKT 투자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존속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정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신설 법인으로 설립된 SKT 투자회사 이 SKT 투자회사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합병에 대해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T 투자회사가 SK하이닉스와 합병을 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SK지주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손자회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SK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SK지주사 어제 오랜만에 큰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사실 정말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런 재료가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인적 분할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텐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달 안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SK투자용회사와 SK하이닉스 합병,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이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 한에서는 조금씩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과 SK지주사 어제 왜 상승이 나왔는지 조금은 성격들을 이해해 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이 있다면 그에 맞게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의 봄이 오길 기대해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